V마스터 3일차 두 번째 강의. 주어진 단어는 adapt인데요. 비슷하게 생긴 모양의 단어가 adapt라는 게 있으니까 비교하면서 한번 공부합시다. adapt는 여기 중간에 opt가 들어가 있죠. opt. 옵션 할 때처럼 이 선택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adapt가 채택하다. 그런데 예를 들어 고아원 같은 데에서 어떤 아이를 이렇게 딱 선택해서 데려가서 키우면 그게 뭐예요? 입양하다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채택하다와 입양하다의 뜻 두 개가 있다는 거 알아두고 adopt. 예를 보면 adopt the new policy. 새로운 정책을 채택하다라는 의미. 그런데 adapt라고 하는 단어는 얘가 적응하다 또는 적응시키다. 그리고 조정하다, 조절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용도에 맞게 고쳐서 쓰다. 그래서 뭐 개축을 한다거나 다시 고쳐서 짓는 거, 개작한다던가 다시 고쳐가지고 만드는 경우에도 쓰입니다. Adapt to the new system. 그러면 새로운 시스템에 여기는 적응하다죠. 그 의미가 더 어울리겠죠? 고쳐 쓴다는 뜻보다는. 그 다음에 고등영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형용사가 분명한 또는 명백한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형용사들, 비슷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원래 evident는 evidence라고 하는 단어의 형용사인데, evidence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무슨 뜻이죠? 증거잖아요. 그죠? 증거. evident는 증거가 분명한, 그래서 명백한이라는 뜻인데, 동의표현으로 obvious 하지 말고 B 발음과 V 발음이 비슷하죠. 비슷한 발음이 두 개 겹치면 앞에 있는 발음을 생략해요. 그래서 obvious예요. 얘는 항상 이름절 obvious. 분명한, 명백한. 그 다음에 explicit이라고 하는 거는 x가 들어가 있죠. 박. 그리고 반대말은 explicit의 반대말은 implicit이에요. implicit. 자음 P 앞에 접두어로 in이 붙을 때는 발음상 동화현상이 일어나서 implicit이 아니라 im으로 바뀌거든요. 이 im은 in의 뜻이에요. 아니란 뜻이에요. explicit은 밖으로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래서 분명한, 명백한이고, implicit은 이거는 함축적인 이런 뜻이에요. 내재하는 반대말. 원래 imply, 내포하다 라고 하는 동사의 형용사 형태로 파생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단어는 뭐라고 발음하냐면 apparent라고 발음해요. apparent가 분명한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distinct라고 하는 거. distinct, 얘는 강사 앞에 있어요. distinct는 분명한, 확실한, 뚜렷한 이런 의미입니다. 분명한, 확실한, 뚜렷한. distinguish라는 동사 알죠, 여러분? distinguish의 파생어 형용사예요. distinguish가 구별하다잖아요, 여러분. 동사로 구별하다. 그 단어의 형용사 형태다. 그 다음에 clear, 분명한 이란 뜻 여러분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좀 어려운 단어 manifest라고 하는 단어는 분명한 이라는 뜻도 있고, 동사로 쓰이면 표현하다 또는 명시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명시가 뭐예요? 분명하게 보여준다란 말이거든요. 그럼 각각의 예들을 볼게요. 동의표현 3개 같은 거. 분명한 증거, 명백한 증거 그러면 an evident proof, an obvious proof, an explicit proof 이렇게 3가지 같은 의미, 같은 표현. 그 다음에 become apparent 그럼 become이 되다니까 명백해지다, 명백하게 되다라는 뜻. 그리고 a distinct difference 그러면 분명한 차이. It is clear that 그러면 구조는 가주어와 진주어의 구조죠. 그럼 that 이하라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뜻이 되고, 그 다음에 manifest truth 그럼 truth가 진실이니까 분명한 진실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형용사들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외우세요. 자, 다음엔 G마스터 편에 보면 부사, 거기 부정부사, 준부정어라고 해서 거의 뭐뭐 않다라고 하는 부사가 총 5개가 있는데 그 5개를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seldom이라고 하는 게 좀처럼 뭐뭐 않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거의 뭐뭐 않다라고 해석을 해도 됩니다. seldom도 있고 hardly도 있고 scarcely도 있고 rarely도 있고 barely도 있는데, G마스터에서 우리가 어떤 순서로 배웠냐면 hardly, scarcely 2개 묶어서 외우고, 형태 비슷한 rarely, barely, 그 다음에 형태가 다른 seldom 이렇게 외웠었습니다.
hardly, scarcely, rarely, barely, seldom. 좀처럼 뭐뭐 않다, 거의 뭐뭐 않다인데 이 중에 주의할 점은 barely라고 하는 이 부사만 유일하게 긍정의 뜻을 가질 수 있어요. 긍정의 의미로 간신히 뭐뭐하다, 가까스로 뭐뭐하다라는 뜻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볼게요. seldom watch TV 그러면 TV를 거의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좀처럼 보지 않다. be hardly aware of 그러면 원래 be aware of가 뭐뭐를 알다라는 뜻인데 이게 부정의 뜻이 되니까 뭐뭇을 알다의 부정이 거의 알지 못한다가 되는 거고 there is scarcely any 그러면 이 any가 대명사입니다. 어느 것, 아무 것 이런 대명사예요. 거의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have rarely seen 그러면 have seen이 현재 완료죠. 그 사이에 부사가 들어가서 거의 본 적이 없다고. 그리고 여기 아까 선생님 설명했던 것처럼 barely가 거의 뭐뭐 않다가 아니라 긍정의 의미를 가져서 barely escape death 그러면 죽음을 가까스로 또는 간신히 면하다, 탈출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barely가 여기서는 간신히 또는 가까스로 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까스로 해석은 같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principle 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principle은 원래 원리나 원칙이라는 뜻인데 이것과 형태가 비슷하고 발음이 비슷한 principle 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얘는 여러분들 학교 교장 선생님 할 때 principal 이라고 하거든요. 원래 우두머리라는 뜻인데 학교에 제일 우두머리 누구? 교장 선생님. 근데 이게 형용사로 많이 쓰인다는 거예요. principal이 형용사로는 주요한 주된 이 의미도 잘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principle은 원리나 원칙 principal은 주요한이나 교장 선생님 이런 뜻이에요. 얘들 볼게요. fundamental principle 그러면 fundamental이 근본적인 기초적인 principle 원칙 the principal reason 그러면 형용사니까 얘가 주요한 이유 by recommendation of my principal 그럼 principal은 교장 선생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나의 교장 선생님의 추천에 의해서 의역하면 교장 선생님 추천으로 이렇게 되는 거고 다음 표지어는 evaluate인데 evaluate는 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value가 있죠. value가 가치잖아요. 스펠링상 e가 빠졌지만 value 가치 가치를 평가하다라고 할 때 가치나 품질 등을 따지다 평가하다라는 의미로 evaluate 평가하다라고 외우면 되고 evaluate과 거의 비슷하게 쓰이는 단어가 assess입니다. assess도 특성, 자질 또는 가치, 가치를 평가하다. 자, 둘 예를 볼게요. evaluate outcomes 그럼 outcome이 여러분 결과입니다. 밖으로 나오는 것 이게 뭐예요? 결과. 결과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이 어떤 것들 알고 있죠? 결과? 결과는 result가 결과고요. 또는 consequence도 결과죠. 그죠? consequence. Q-U-E-N-C-E Q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assess도 평가하다예요. assess her achievement. achievement는 달성, 업적. 그녀의 업적을 평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단어는 appraise인데 이 appraise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쓰냐면 여러분이 평가하다는데 이게 어떤 배상이라든가 어떤 부동산 같은 것들을 가리켜서 감정평가한다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그때 쓰는 평가하다요. appraise. 그래서 appraise property 그러면 property를 재산이나 부동산이라는 뜻으로 여러분 중요한 의미 알고 있죠. 이것 말고 우리가 속성이나 특성이라는 뜻도 배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appraise property 그러면 재산을 평가하다, 자산을 평가하다 또는 부동산을 평가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단어 cooperate입니다. cooperate. 자, 얘는 여러분 cooperate이 아니고요. 앞에 이렇게 잘라서 co라고 하는 접두사가 붙어 있는데 co라고 하는 접두사가 붙으면 얘는 together라는 뜻이에요. 함께. co가 함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함께 operate 작용하다. 그럼 무슨 의미? 협력하다, 협동하다라는 뜻이 돼요. 자, 밑에 나와 있는 collaborate 이란 단어도 잘 보면 접두어인 co가 뒤에 나와 있는 단어의 발음에 따라서
L이 하나 더 붙거나 뭐 M이 붙거나 N이 붙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는 중간에 labor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labor가 노동이죠. 노동. 일이란 뜻이에요. 얘가 labor. 그 앞에 코가 붙었는데 L의 영향으로 코가 아닌 콜이 됐고 이렇게 함께라는. 그 다음에 AT가 동사를 만드는 전미사입니다. collaborate 그러면 이게 협력하다, 협동하다인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collaboration 그게 이 단어예요. collaborate 함께 일한다라는 의미, 협업하다라는 뜻도 있죠. 협력하다, 협동하다. 보통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누구누구와 협력하고 협동하니까 뒤에 전치사가 다 뭐가 붙어요? 보통 이렇게 with가 붙습니다. with. cooperate with other colleagues. collaborate with other colleagues 그러면 이 colleague라고 하는 단어 컬리지 아니에요. 컬리지는 대학이지만 얘는 colleague라고 발음하고 동료란 뜻입니다. 동료. 다른 동료들과 협력하다, 협동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영원한의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4개 정도가 있는데 permanent라고 하는 단어 꼭 기억하십시오. 고등 수준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들인데 permanent, 영원한, 영구적인. perpetual, 얘는 permanent 강세 이름절, perpetual 강세 이음절, 영원한, 끊임없는. 얘는 everlasting 강세 양쪽에 영원한, 끊임없는. 그 다음에 eternal 이라고 하는 단어도 영원한, 영원히 변치 않는 이런 말입니다. 여기는 약간 의역을 했는데 기본 의미는 a permanent truth 그러면 영원한 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식하게 만고불변의 진리 이렇게도 얘기하고 perpetual questions 그러면 영원한 질문들인데 그건 질문을 그만큼 계속 끊임없이 한다는 의미로 끊임없는 질문. everlasting fame 그러면 이거는 영원한 fame이 명성이에요. famous의 명사죠. fame이 어려운 단어 아니에요. famous가 유명한이잖아요. 유명한 것을 명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fame이 명성인데 얘를 좀 유식하게 번역하면 불후의 명성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eternal love 그러면 영원한 사랑입니다. 말 그대로. 자, 다음 마지막 페이지. 자, 고등영어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rely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depend라고 하는 단어 이루어진 수거가 있는데 일단 여기 on하고 이렇게 선생님이 up 해놓고 on 한 다음에 여기 이렇게 괄호 해놨잖아요. 이게 뭐냐면 upon이라고 하는 전치사와 on이라고 하는 전치사는 똑같은 뜻이에요. 얘는 문법적으로 똑같은 뜻인데 upon은 약간 격식체 표현이고 on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그냥 일상적인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rely on이라고 해도 되고 rely upon이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얘가 의지하다 또는 믿다 이런 말이고 depend on도 의지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얘는 어디에 달려있다라는 뜻도 있어요. 달려있다. 누구누구에게 달려있다라고 할 때 depend on someone 이렇게 하면 돼요. 그건 너한테 달려있어. It depends on you. 같은 말이 it's up to you 이런 말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뜻이 두 개예요. 의지한다는 뜻도 있고 달려있다는 뜻도 있고. 그런데 rely라고 하는 동사를 형용사로 바꾸면 의지하는 이란 뜻은 reliant가 있거든요. 근데 의지하는을 동사 표현처럼 우리말로 하려면 앞에 비동사를 붙여야 돼요. be reliant, 의지하는 이다가 의지하다잖아요. 그렇게 수거를 풀어서 쓰기도 합니다. rely랑 같은 말이 be reliant고 depend와 같은 말이 be dependent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치사 on이나 upon과 함께 쓰이면 의지하다. 때에 따라 달려있다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rest on이나 rest upon도 의지하다 달려있다라는 의미의 동의 표현입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은 뜻이에요. 이렇게 의지하다라는 그 의미에 있어서는 이게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형용사로 contingent라고 하는 게 있어요. contingent라고 하는 게 있는데 be contingent upon은 달려있다라는 뜻만 있습니다. 어디에 달려있다. 그 다음에 count on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거 헷갈리는 학생들 많아요. count on은 얘는 의지하다 보다는 믿다. count on me, 나 믿어 이렇게 얘기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자, 각각 예들을 볼게요. rely on others, be reliant on others. 요게 다른 사람을 믿는다도 되고 의지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요. depend upon your efforts 그러면 너의 노력에 의지한다 그러면 이상하죠. 이때는 뭐라고 해석해요? 달려있다라고 해석하고 be dependent upon your efforts 해도 달려있다라고 해석하고
Our hopes rest on you. 그러면 여기도 이 rest on을 달려있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런데 be contingent on your effort, 미안합니다. be contingent on your support는 달려있다는 뜻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얘는 너의 도움에 달려있다. 그 다음에 cannot count on him. 그를 믿을 수 없다. count on은 의지하다, 달려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믿다라는 뜻이에요. 믿다. 믿을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괴롭힌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뉘앙스가 조금씩 다르지만 같이 외워두십시오. 여기서 다른 사람을 괴롭힌다, 귀찮게 한다, 성가시게 한다라는 의미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언어입니다. 언어의. 얘는 성가시게 하는 거예요. 괴롭혀서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 성가시게 한다는 의미. Don't annoy me. 그럼 나 성가시게 하지마, 짜증나게 하지마 이런 뜻이고. distress는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힌다, 고통을 준다는 의미. Don't distress yourself. 네 자신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마. 스스로 네 자신을 괴롭히지 마 이런 뜻이고. harass도 귀찮게 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얘도 괴롭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be harassed by anxiety. 그러면 불안감에 의해 귀찮게 되다, 불안감에 의해 고통을 받다, 괴롭힘을 받다. 그래서 불안감에 시달리다라고 약간 의역했습니다. 이게 뭐라고 발음해요? harass예요. harass. 강세 뒤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통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표현이 torment하고 torture인데요. torture는 고문할 때 쓰는 거예요. 명사면 고문이란 뜻이 있고 torment는 고뇌나 고통이란 뜻이에요. 고뇌나 고통. 근데 얘네가 동사로 쓰이면 다 고통을 주다, 괴롭히다 이런 말입니다. be tormented by toothache. 치통에 의해 고통을 받다. 치통은 고통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치통에 시달리다라고 여기 의역을 해놨고 torture a prisoner 그러면 죄수를 고문하다. 얘는 고문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뉘앙스가 좀 다르죠. tease는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인데 영화 같은 데 보면 왜 제일 많은 상황이 언제냐면 오빠가 여동생을 막 이렇게 괴롭힐 때, 놀리고 그럴 때 쓰는 말이에요. 악의 없이 놀리는 거죠. 장난으로. 그때 don't tease me, 나 놀리지 마, 나 괴롭히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상황에 쓰입니다. 그래서 tease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자, 다음에 retire라고 하는 단어가 은퇴하다입니다. 은퇴하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단어가 이제 은퇴하다가 있고 사임 또는 사직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비슷한 듯 하면서도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뭐냐면 은퇴하다라고 하는 건 일정 기간을 근무한 후에 기한이 다 돼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경우, 사임이나 사직하는 경우는 기간과 상관없이, 정년의 기간과는 상관없이 중간에 자리에서 물러나는 경우예요. retire의 명사는 retirement고요. 이 단어는 뭐라고 있냐면 resign이라고 씁니다. resign이 아니에요. resign. 그리고 그것의 명사는 resignation이 아닙니다. 발음이 좀 달라요. 얘는 있는 그대로 resignation이에요. resignation. resign, resignation. 사직하다, 사임하다, 사직, 사임. 자, 여기까지 일단 얘들 볼게요. retire from the national team. 그러면 national team이니까 이게 국가대표팀이에요. 국가대표팀에서 은퇴하다. take early retirement. 그러면 일찍 은퇴하는 거니까 뭐라고 해요? 조기 퇴직한다라고 하면 되고, resign one's professorship. professorship이 뭐냐면 이게 교수직이에요. 교수직. 교수가 프로페서죠. 교수직, 교수로서 하는 그 일을 교수직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professorship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수직을 사임하다라고 할 때 resign one's professorship. 그 다음에 사직서는 뭐라고 쓰냐면 사표죠. A letter of resignation. letter가 편지가 아니에요. 추천서도 a letter of recommendation. 사직서도 a letter of resignation. 이렇게 돼요. step down은 말 그대로 위에서 아래로 발을 밟는 거니까 그건 자리를 물러난다라는, 사임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얘도. step down from the presidency 그러면 대통령직에서 사임한다라는 의미죠. 전명구 이렇게 나오면. 자, 마지막 단어입니다. authority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authority는 authorize라고 하는 동사가 있죠. authorize의 명사가 두 개 있는 거예요. authorize는 얘가 승인하다, 인가하다 라는 뜻이 있죠. 승인 또는 뭐 인가 또는 허가하다 이런 뜻인데 이 파생어로
명사가 authority가 있고 authorization이 있는데 authorize의 기본 명사는 authorization이에요. 그래서 승인이나 인가 허가지만 authority라고 하는 단어는 자 뜻을 두 개를 정확히 구분해서 외워야 돼요. 얘는 권위라는 뜻이 하나가 있고 권위. 그 다음에 당국이라는 뜻이 있어서 당국. 당국이 뭐예요? 우리 뉴스 보면 뭐 관계 당국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표현들 들어봤죠? 그때 그 당국을 영어로 authority라고 하는데 보통 복수 형태로 authorities, authorities 이렇게 쓰는 경우 많아요. 기본 의미는 권위, 그 다음에 당국이 authority, 승인이나 인가 허가가 authorization. 자, have the authority 그러면 권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데 여기 권한이라는 뜻도 있는 거 알아둬요, 여러분. 권위 말고 뭐도 있다? 권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 without authorization 그러면 허가 없이, 승인 없이란 말이에요. 허가나 승인 없이. 자, 이렇게 해서 설명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